안녕하세요. 애플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월 15일 새벽 2시에 드디어 아이폰 13을 비롯한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제 시선을 끈 것은 단연 아이폰 13과 아이패드 미니 6에 탑재되는 A15 바이오닉 칩셋이었는데요. A15 바이오닉 칩셋은 전세대 AP인 A14 바이오닉과 동일하게 전량 대만의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다만 A14와 차별점이 있다면 A14가 TSMC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었다면 A15 같은 경우에는 개선된 5나노 공정, 즉 5나노 NP 공정에서 생산이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 15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해서 동종업계 최대 집적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114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했던 A14 바이오닉 칩셋에 비해서도 27% 더 늘어난 집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처리장치 구성은 전작과 동일한 2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저전력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A15 바이오닉 칩셋은 이례적으로 경쟁 제품과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작인 A14 바이오닉 칩셋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성능이 개선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에 따르면 AP 성능은 타사 AP에 비해 50%가량 성능이 향상되었고 GPU 성능의 경우에는 경쟁 제품 대비 30% 빠른 그래픽 처리 성능을 자랑한다 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매우 애매한 수치라는 거죠. 이것이 스냅드래곤과의 차이인지 엑시노스와의 차이인지 혹은 미디어텍과의 차이인지 불분명해요. 또한 스냅드래곤과의 차이라면 스냅드래곤 888과의 차이인지 차기 AP인 아직 발표조차 되지 않은 898과의 차이인지도 불분명하죠. 그리고 만약 정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애플 측에서 차기 AP인 898과의 성능 차이를 제시를 했다면 차기 AP의 성능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큰 이슈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찜찜하게 다가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애플은 A14 바이오닉과의 대비가 아니라 경쟁사와의 성능 차이를 강조했던 것일까요? 물론 저만의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최근 엑시노스 2200의 벤치마크 성능에 대한 루머가 흘러나오면서 이번에만큼은 A 프로세서가 엑시노스에게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론 플레이의 성격이 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엑시노스 2200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A15 프로세서의 주요 성능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일단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전술했던 대로 150억 개, 전작인 A14 바이오닉 칩셋의 118억 개에 비해서 27%가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렇다면 AP의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AP가 수행하는 행동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성능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집적도가 더 많이 올라갔고 더 많은 집적도가 할애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타사의 AP와는 다르게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엔진이 새롭게 추가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사의 경우 디스플레이 엔진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 A15 바이오닉 칩셋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엔진을 탑재함을 통해서 더욱 부드러운 가변 주사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저 10Hz에서 최대 120Hz까지 부드럽게 실시간으로 넘나드는 아이폰 13의 미친 가변 주사율은 바로 A15 바이오닉 칩셋의 디스플레이 엔진으로부터 구현된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뉴럴 엔진인데요. 총 16개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초당 15조 8천억 번의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작인 A14 바이오닉 칩셋의 연산량인 초당 11조 번과 대비했을 때에 약 43%의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이 A15 바이오닉 칩셋에서 뉴럴 엔진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폰 13의 카메라 성능 향상에 주력을 하면서 카메라 관련한 연산량이 비약적으로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드럽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성능의 뉴럴 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하늘의 별을 식별하여서 선명하게 보정하는 그 천체 사진 모드부터 시작을 해서요. 시네마틱 촬영 모드에서 인물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배경을 좀 더 정교하게 날리는 데에 필요한 연산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뉴럴 엔진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물과 배경을 판단하는 1차적 관문인 눈의 역할을 하는 라이다 센서입니다. 그렇지만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전달된 공간 지각 정보들을 처리해서 실제 시네마틱 모드를 발동시키고 자연스럽게 이를 보정하는 데에는 복잡한 인공지능 연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A15 프로세서의 뉴럴 엔진 기능의 향상은 더욱 양질의 동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상된 뉴럴 엔진은 서드파티 앱 경험을 위한 머신러닝 컴퓨팅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iOS 15에서 도입되는 카메라 라이브 텍스트와 같은 기능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향상된 뉴럴 엔진입니다. 자, 게다가 데이터를 임시로 담아두는 캐시 메모리가 전작 대비해서 2배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처리해야 되는 여러 고성능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3에서 주로 강조된 것들은 거의 카메라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확대된 렌즈 크기와 이미지 센서, 그리고 또한 센서 시프트 OIS의 전기종 탑재, 야간 촬영 성능의 강화와 천체 촬영 모드, 그리고 동영상에서의 시네마틱 촬영 모드와 프로레스 비디오 촬영 모드 등 카메라와 사진 그리고 동영상 촬영에 혼을 실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더욱 디테일한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이 시네마틱 촬영 모드와 프로레스 비디오는 보다 전문적인 영상 촬영을 원하는 유저들에게 더욱 큰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배경에 오늘 설명해드린 이 A15 바이오닉 칩셋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아이폰 13을 통해서 A15 바이오닉 칩셋은 어떤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